어디로 가는 거예요? 감으로 알아, 감으로. 찾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여기서 끝내야 돼. 자, 이번 주제부터는 강희롱 더 팩트 대중문화 전문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연예계 대표 연상 연하 커플이죠. 백지영, 정석원 부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특히 백지영 씨를 향한 걱정 어린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강희롱 팀장님, 네. 어떤 내용입니까? 어젯밤에 정석원 씨가 호주에서 귀국하는 길에 네.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마약을 호주에서 여행 중에 네. 마약을 했다는 첩보를 받고 경찰이 대기하다가 이제 체포를 했는데요. 일단 그 소변 시한 검사를 통해서 네. 확인이 됐고 네. 조사를 지금 1차를 했고요. 네. 지금 또 아마 조사가 곧 마무리될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시인을 한 겁니까? 마약 투약을? 맞습니다. 아, 그래요? 호기심에 했다고 이렇게 시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백지영 씨가 곧 또 공연도 잡혀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참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 오늘 알려진 겁니다. 네. 그런데 정석원 씨 그러면 사실 이 연상 연하 커플 이 백지영 씨보다 나이가 상당히 어린 신랑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바른 사나이, 바른 생활맨으로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네, 그래서 연예계에서는 더 놀랍다는 반응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9살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네. 2013년에 결혼해서 이제 올해 5년 차인데 그동안에 백지영 씨가 여러 공개 장소에서 남편 정석원 씨를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로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고요. 네. 실제로도 연예계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인고 부부로 잘 네. 지내왔기 때문에 정말 바른 생활,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굉장히 근검 전략했고요. 젊은 나이에도. 그런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 정석원 씨인데 글쎄요. 마약 투약을 시인을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지금 1차로는 확인이 된 상황인데 과거에요.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이 정석원 씨가 백지영 씨의 콘서트장에 찾아가서 공개 프로포즈를 했던 그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보시죠. 공연 중에 제가 방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한번 진짜 해보고 싶었었어요. 제가 항상 서로 바쁘다 보니까 만나서 뭐 이렇게 제대로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없어서 이번에 제가 영화 감독님한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되게 쑥스럽지만 나랑 결혼해주세요. 사실 백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굴곡이 많은 연예계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 정석원 씨와 결혼하면서 상당히 많이 의지를 했잖아요. 나이가 어린 이 남편이지만. 네. 결혼 이후에 두 사람의 그런 바른 모습이 있었지만 네. 결혼 초에 아이가 유산되는 바람에 네. 단지 유산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백지영에 대해서 온갖 악성 루머가 많이 퍼져서 괜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 감염이 원인이 돼서 유산이 된 걸로 확인이 됐지만 네. 실제로는 그런 어떤 댓글 때문에 백지영 씨 힘들어했고 네. 그 과정에서 정석원 씨가 굉장히 그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또 사위로서 여러 네. 가지 역할을 많이 해서 백지영 씨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사실 백지영 씨가 이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남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본인 입으로 여러 번 거듭 밝혀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자랑만 한다고 물론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말 100점을 다 주고 싶지만 다 주면 정이 없을까 봐서 99점을 준다라든가 이제는 1점을 보태서 정말 100점을 줘도 되겠다. 이렇게 부부 간의 그 애틋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지금 사실 과거에 어떤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든지 행실이 조금 안 좋았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바른 사나이의 정석원 남편으로서 정석원 씨가 이런 일에 연루됐고 또 마약을 한 게 확인된 이상 네. 굉장히 그 백지영 씨한테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약 혐의가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 저희가 확인한 거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해 드린 거 아니고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건. 이게 아직 그러면 조사 진행 중인 거예요? 네.
그럼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시나요?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 감사 통해서 풀을게요. 뭐 어디까지 조사가 좀 됐는지. 그걸 다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립니다. 네, 경찰 조사 이 담당 조사 경찰은 조금 경찰관 조심스럽게 이야기 굉장히 지금 예.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가 완전히 끝나고 네. 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함부로 밝히기엔 좀 부담스럽겠죠. 이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저 정석원 씨를 이렇게 체포하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이게 뭐 제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호주 멜버른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마 이제 누군가가 그런 장면 또는 그런 얘기를 듣고 경찰에 제보를 해서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경찰 측에서요, 정석원 씨 일단 석방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지금 조사 이후에 석방을 하는 것 초범이고 단순 투약을 주장하고 있죠. 일단 정석원 씨 입장에서는요. 자, 일단은 어떤 경우죠? 경찰에서는 혐의가 확실히 입증이 되고 자백을 했을 경우에 석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죄가 경미하다 또는 확실하다, 신원이 확실하다 이럴 경우에 또 추가 조사를 위해서 일단은 귀가시키는 이런 경우를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일단 뭐 저것은 이제 뭐 이 단순 투약으로 보고 지금 석방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그걸 그 마약을 구매해서 운반하고 또 그걸 누구 제3자에게 판매를 했다라면 굉장히 이제 죄가 컸을 텐데 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제공받은 마약을 단순히 투약을 했고 초범이기 때문에 뭐 이게 경미하다라고 보고 일단 석방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내일이 백지영 씨 콘서트가 잡혀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이 누리꾼들은 지금 정석원 씨의 투약도 충격이지만 누리꾼들은 대부분 지금 백지영 씨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내일 이제 잡혀 있는데 올림픽홀에서 서울 공연이 잡혀 있고요. 네. 사실 내일 공연뿐이 아닙니다. 줄줄이 지금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3월까지. 그 뭐 일정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잡혀 있는 그런데 이제 당장 내일 공연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고요. 네. 예전에도 임신 때문에 한번 공연을 취소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미 티켓이 다 판매가 돼 있고 많은 네. 팬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강행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8번째 이야기로 백지영 씨의 남편 정석원 씨의 마약 투약 관련 소식 알아봤고요. 9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During last week's State of the Union address, President Trump said, "Weakness is the surest path to conflict." In a world awash in change with increasing threats, there is no room for complacency.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조선반도 주변에서 부산을 피우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인민군대는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고 싸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하여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mm도 침해하거나 실용하려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He's a man I have great respect for. It's an honor to have Dr. Kissinger with us, a man of immense talent and experience and knowledge. If China took an unqualified opposition to the nuclear program and a joint program with us, I think it should be possible to develop the sort of sanctions and pressures that are irresistible. And that would be my preferred course. I would be very concerned by a unilateral American war at the borders of China and Russia. Can you tell us more about their meeting? I think we'll have more information for you later 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미국 외교계의 거두죠.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면담 배경에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구자홍 차장. 네. 시기가 중요합니다. 왜 하필 이때 만났을까요? 넉 달 전에 한번 만나서 북한 정권 붕괴 이후를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왜 만났나요? 또? 네. 오늘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그러니까 개막식이 그렇죠. 있는 날이고 또 북한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 직접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보면 한반도에 굉장히 이게 평화 무드,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되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은 전혀
없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미국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그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이 키신저를 만났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4개월 전에 한국과 중국과 그 일본을 순방하기 전에도 키신저를 만나서 이 외교적인 자문을 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워싱턴 외교가에서 이 키신저가 이 김정은 정권 교체하고 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이중 빅딜서를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굉장히 이 평화 무드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뭔가 우리의 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좀 빅딜하려고 하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이 지금 조금 그 의심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플랜 B라고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논의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키신저 장관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1969년도에 네. 닉슨 대통령한테 뭔 소리를 하냐면 하노이를 핵무기로 공격하고 네. 그다음에 그 하노이 앞에가 있는 하이퐁항을 기뢰로 부설해서 완전히 봉쇄하자. 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하. 그러다가 이제 닉슨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제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걸 시행하지 못하다 그걸 포기했다가 나중에는 파리 평화회담을 해가지고 베트남을 공산화시킨 사람이거든요. 예, 그때 미군을 다 철수시키면서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키신저한테 뭘 물어봤겠습니까? 그 당시에 69년도에 하노이를 핵으로 공격하고 네. 그 하노이 앞바다를 그 기뢰로 부설하는 그 문제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 위험한 얘기입니다. 네. 왜 위험한 얘기? 그 당시에 매드맨 시어리라고 네. 미친 사람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트럼프가 종잡을 써온 사람인데 그걸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키신저거든요. 아하. 바로 원조가 바로 키신저입니다. 키신저는 사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인물로 유명한데, 자, 일단은 틸러슨 국무장관이요, 양제츠 국무위원을 만났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를 하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양제츠 국무부 장관을 만났죠. 그런데 그게 바로 어떤 그 추측을 낳게 하냐면은 과연 중국과의 어떤 그 사전 미락 없이 네. 미국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할 수가 있을까? 아하.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물론 대화파, 협상파이긴 하지만 네. 그것은 자기 국무부 장관으로서 자기 임무가 그렇지만 미국의 국가 대전략이 만약에 군사 옵션으로 간다면 그것을 또 뒷받침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혹시 만약에 군사작전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중국은 어디까지 그 양보를 할 것이고 그럼 중국이 갖는 것은 어디까지가 될 것이고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예상을 하던 미국은 핵을 제거하고 네. 정권 교체는 중국이 한다. 이런 것을 미락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키신저 전 장관이 최근에 이 미국의 이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네. 이 북한과 중국이 저항할 수 없는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야 되고 이게 불가능하면 한국이 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나서 이 북한이 붕괴된 이후 상황에 대해서 이 미국과 중국이 만약에 미리 사전에 합의를 해놓으면 네.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키신저의 얘기로 보면 미국의 국익에만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라든지 안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논외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한국에 도착한 펜스 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도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기도 했지만 왜 이렇게 말을 아낄까요? And allow me to just assure you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finally and permanently and irreversibly abandon their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ambitions. Are there any concerns about a possible clash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on this? Do we sometimes approach things differently from a different mindset? Well, absolutely. Of course we do.
Think about the proximity of South Korea to North Korea. Think about what that country has been through. The United States will not back away from its ally, and no one is going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also Japan. Kim Yo-jong's name on the U.S. sanctions list, is it exceptional or how did you? Here's what I can say about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closely coordinating and having conversations about all of this.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일단 이 노코멘트, 특별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펜스 부통령의 그 한국 행보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네. 시작이죠. 네. 뭐 내일 끝나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켜보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되는데 미리 어제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그 정도면 뭐 좀 억지한 것 같다. 또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고 논평하는 것은 펜스 부통령의 행보를 축소시키는 그런 거니까 아직은 한번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논평을 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펜스 부통령 이 한국에서 어디를 어떻게 방문하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순위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전투 발생! 전투 발생! 저기 좀 자, 7번째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찾은 그 비슷한 시각, 펜스 미국 부통령은 탈북자들을 데리고 함께 천안함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자, 구자홍 차장. 네. 반 이틀째인 오늘 방문지가 천안함 기념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펜스 부통령의 행보에는 미국의 의지, 미국이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잘 드러난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응원단, 예술단, 심지어 김여정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대화가 무르익을 것 같고 뭔가 그 말 몇 마디로도 금방 이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 이 분위기는 조성이 돼 있지만 실제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ICBM 같은 미사일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이미지 정치를 간파하고 있다.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다. 특히 북한이 안고 있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액션을 오늘의 어떤 대북 강경 행보로 좀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한미 동맹이 현재 최고 상태에 있다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지만 펜스 부통령의 현재 행보를 봐서는 상당히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아시아나기를 마신용으로 이제 보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만경공 90여가 내려왔죠. 이게 전부 다 안보리 제재 위반이고 미국의 단독 제재 위반입니다. 이번에 최휘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허락한 첫 번째 제재 해제된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조금씩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간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게 다시 발전돼서 한미 동맹도 이렇게 느슨해지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우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천안함을 간 것은 바로 이제 오이사 조치가 만들어진 게 천안함 폭정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거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은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올 때부터 북한이 현재 평창 올림픽을 북한 선전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현재 매력 공세니 미소 공세니 하는 거에 그 본질을 파악을 하고 일단은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펜스 부통령이 방한해서 하는 어떤 그 행보들의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 그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천안 폭침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은 오이사 조치 우리가 발동을 하고 그해 여름에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미국이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서 동해에서 4박 5일간 무력 시위를 해줬어요. 네. 그런 노력을 해줬는데 지금 만경공호 바로 오이사 조치에 제한된 배인데 그걸 지금 들여온다니 좀 아닌가 하는 어떤 어필. 그리고 이제 펜스 부통령과 탈북자들이 앉아서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있는 그림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림 배경이 보면 작은 군함이 6척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로 2002년도에 연평해전으로 인해서 침몰한 윤영아 소령을 비롯해서 그때 전사한 그 6명의 이름을 딴 배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월드컵 할 때 이랬는데 지금 올림픽 경기에서는 경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강조했던 북한의 인권 문제, 이번에 펜스 부통령도요, 탈북자들과 함께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ve been inspired by your bravery. We ourselves have stood and looked across that demilitarized zone, the line across which you fled, and you fled to freedom. Those are North Koreans today labor in modern-day gulags. 70% of North Koreans need food aid to be able to survive. Children face malnourishment and deprivation. But we want to hear your stories. 저 이름은 지성호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꽃제비로 이제 생활했었고 이제 2006년도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북한이 정치범실에서 제18호 관리소에 28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수감되어 있다가 살아나온 생존자입니다. 국경경비대 군대가 저를 중국에 갖다 팔았습니다. 1998년도에 첫 탈북을 했다가 3번 강제 북송 당하고 4번 탈출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자, 바로 오늘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김영남 위원장과 남한을 방문한 이날, 같은 날 펜스 부통령은 탈북자들과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했거든요. 북한을 향한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북한을 향해서도 강력한 압박이고 또 김여정, 김영남 이런 북한의 당국자들은 사실 저런 탈북자들이 생겨나게 만든 그 원인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압박 차원에서 또 북한을 압박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 압박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북한에 가서 이렇게 강제 억류됐다가 사망한 또 원비어 그 대학생의 아버지까지 와서 같은 입장에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는 탈북자들과 원비 아버지를 그 평택까지 데리고 가서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서 세계에 알려준 것은 또 하나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실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8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